네, 미리네 라이브 돈돈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 근래 날씨가 낮에는 약간 덥지만 그래도 굉장히 쾌청해요. 하늘도 시퍼래가지고 나들이 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비 소식이 없더라고요. 모처럼 친구, 가족, 커플 이렇게 함께 놀러 가셔서 뭐 좋은 추억 만들길 바라겠고요. 또 영화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이거 개봉했더라고요. 제 기억에 한 5월 4일 어린이날 하루 전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벌써 이제 관객이 지금 400만 명이 훌쩍 넘어왔다고 합니다. 놀랍죠? 10일 만에 400만 명이 봤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가 문화생활, 공연, 축제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목이 마르신 것 같아요. 거리두기가 지금 모처럼 해제가 되었으니까 최소한의 뭐 안전은 본인들이 잘 지키셔서 재밌게 놀러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또 놓칠 수 없는 볼거리죠. 해외 축구도 저희 미리네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관련 소식들이나 그리고 남은 토트넘의 두 경기죠. 번니와 노리치 시티 이걸 좀 제가 다루려고 했는데요. 그 전에 북런던 더비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래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토트넘과 아스날의 더비 매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도 있겠고요. 더욱이 두 팀이 지금 뭐를 놓고 싸우고 있죠. 네,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4위를 향해서 정말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부진하면 토트넘이 바짝 올라오고 또 연승을 해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엄청나게 주고받았죠. 물론 이걸 지켜보는 제3자 팬들은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다만 두 팀의 팬들 그리고 스텝 입장에서는 속이 아주 바짝 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지난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불과 뭐 이제 하루 지났네요. 토트넘이 아스날을 이제 본인들의 홈으로 불러가지고 무려 3대0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아스날이 이미 승점을 거의 4점까지 벌려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요 거의 7분 응선, 8분 응선을 넘는다고 주위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굳이 아스날이 무리수를 많이 던졌습니다. 공격적으로 꽤나 올라갔었고요. 덕분에 본인들의 뒷공간을 좀 열어줬어요. 그러다 보면 토트넘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케인이 버텨주면서 손흥민이 달려가는 그림, 혹은 중앙 수비 라인에서 다이렉트죠. 롱패스로 찔러주면 그걸 역시 손흥민 선수가 뛰어가는 그림. 아니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토트넘은 뭐 거의 손흥민만 축구하나요? 어쨌든 본인들이 벌려놓은 자충수의 로폴딩이라는 수비수가 말려들고 맙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무리하게 막고자 아예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거의 흡사 레슬링을 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순하다고 생각한 손흥민 선수마저 흥분해서 막 짜증도 나고요, 홀딩한테 거의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때 굉장히 케인이 잘 말려줬었거든요. 어쨌든 홀딩이 그 다음에는 다이어가 찔러준 롱패스에 뛰어들어가던 손흥민을 막고자 팔꿈치에서 한 어깨 쪽인가요? 이걸로 거의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강타해버렸고요. 결국에 경고 누적 2장으로 퇴장을 당하고 맙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많은 매체나 전문가들은 홀딩의 어리석은 수비에 대해서 비판과 좀 수위 높은 비난까지 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나 치열한 더비 매체에서 한 명의 퇴장을 안고 간다는 건 실제로 엄청난 부담이겠죠. 결국 홀딩의 퇴장 때문에 수비 라인 조정이 불가피했고요. 이 경기는 토트넘의 홈이죠. 팬들의 뭐 함성, 분위기 등등이 아스날 선수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남기고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최종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팀은 이제 진짜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문 매체에서 발표한 각 팀의 이제 진출 확률을 통계값으로 좀 보니까 아스날이 54%, 토트넘이요 47%더라고요. 진짜 뭐 7%면 정말 많이 좁혀졌고 아스날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이걸 확대 해석하면요 홀딩의 거친 뭐 반칙 그리고 퇴장이 불러온 스노우볼이라고 해야 맞을까요? 그만큼 이날 퇴장 사태가 정말 뼈아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쪽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영국 매체 더선이죠. 이런 소식을 다뤄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스날 팬들과 아스날 출신 레이 팔러가 손흥민이 로폴딩을 먼저 팔꿈치로 가격했지만 퇴장당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스날 팬들이 주로 하는 말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홀딩이 경고를 받기 전인 전반 11분 그때에 손흥민이 볼 경합 중에 홀딩 얼굴을 팔꿈치로 이렇게 가격한 게 있는데 그때 아무런 반칙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분노했다는 건데요. 자, 이어서요 더선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스날
아스날 팬들은 손흥민이 퇴장당했어야 된다고 주장한다. 손흥민에게 팔꿈치로 얼굴을 맞은 홀딩은 겁에 질려 손흥민을 바닥으로 끌어당겼고 결국 레슬링으로 번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뭐 제가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그냥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아스날 팬은 매체를 통해서 홀딩이 울면서 바닥에 뒹굴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의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다. 이렇게 억울함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자, 마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스날 출신이죠. 레이 팔러. 아스날에서만 거의 14년을 뛴 아스날의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는 VAR 판독을 시행했어야 한다. 그리고 심판은 손흥민을 경기장 밖으로 내보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같은 사안을 보고도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구나.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놀랐고요. 여러분들도 11분경에 벌어진 장면 다들 알고 계시죠? 홀딩이 지나치게 잡아끌면서 손흥민 선수의 신경질적인 모습이 나온 부분이죠. 근데요, 이 아스날 팬과 레전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지적한 장면은 바로 팔꿈치 가격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경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홀딩을 뿌리치려다가 나온 반작용이에요.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퇴장을 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진짜 모르겠어요. 물론 그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좀 흥분을 해서 홀딩에게 뭔가 이제 달려들려고 할 때 신체 접촉이 만약에 추가로 발생했다면 저는 그 부분은 경고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케인이나 동료들이 정말 잘 말렸기 때문에 이런 장면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만 아니라면 예전부터 뭐 벵거 때부터 아스날의 컬러를 좋아해서 팀으로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스날이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이지 뭐 팬들의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같은 논란이 안 나오길 바랄게요. 이거는 아스날 쪽에서 무조건 손해라고 봐야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홀딩의 무리한 수비였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토트넘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2경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날과의 승점 차이는 불과 1점 차이. 그러니까 아스날이 만약에 2경기를 전부 이기면 제 아무리 토트넘이 모두 이긴다 해도 4위 진출은 불가합니다. 반면에 이제 토트넘은 무조건 2경기를 이겨놓고 아스날이 최소한 1경기 정도는 비기길 바래줘야겠죠. 아스날은요, 뉴캐슬과 에버튼을 만납니다. 토트넘보다 오히려 난이도가 조금 높아 보이죠. 뉴캐슬 최근에 분위기 좋고 또 에버튼은 강등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사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토트넘 입장에서 여러모로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아스날의 대진 라인업입니다.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만 보면 올해는 정말 특별합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죠.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올해 선수 최종 8인에 손흥민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이 들어간 선수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하죠. 뭐 살라, 데브라이너, 칸셀로, 아놀드 등등이요. 손흥민 선수가 진짜 올 시즌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기록이 남아있죠. 바로 득점왕이에요. 저희 모두가 지나친 설레발이다. 살라를 어떻게 넘어서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당장 살라랑 득점 차이가 불과 한 골입니다. 리그 한 시즌 20골도 대단한데 어느덧 21골을 기록하고 있고 득점왕마저 노리고 있네요. 케인이 최근 인터뷰에서 앞으로 팀의 페널티킥 상황이 주어지면 상황을 봐서 손흥민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팀워크를 강조한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남은 2경기 정말 이래저래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은 어렵습니다. 저의 미리네 라이브와 함께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거 생방으로 똑똑히 우리 정말 생생하게 지켜보자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